광주는 예전에 예향의 도시라고 들었기 때문에 광주시향의 음악이 정말 궁금했고 저도 모르게 어떤 광주시향과의 만남이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작년 연주 전에 굉장히 강하게 받았었는데 첫 리허설을 하는데 저는 살면서 그렇게 오케스트라 하는 분들이 엄청난 스피릿으로 연주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사실 단원분들에 감사했고 지휘자 선생님과 단원분들의 어떤 에너지가 저에게 큰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사실 라마이노크가 가장 좋아했던 오케스트라가 저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물론 이 세상에 정말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많이 있지만 항상 제 마음에는 라마이노프의 필라델피아처럼 저에게는 광주시향이 큰 어떤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가 잡아졌고 처음 녹음 제의를 받았을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베토벤 협주곡 중에서 이상하게 황제에 대한 애정이 생기지 않았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황제를 듣다 보니 그때 제 부족한 귀에는 너무 화려하게 들리고 너무 뭔가 4번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작년까지만 해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베토벤 쪽은 1번이나 4번을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류에게 큰 시련이 닥치고 저도 매일을 방 안에서 연습하고 그리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 황제 협주곡을 다시 들었을 때 그저 그냥 자유롭고 화려하고 이런 곡이 아니라 사실은 베토벤이 자기가 꿈꾸는 어떤 유토피아 혹은 베토벤이 바라본 우주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올해의 이 곡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황제의 연주곡을 특히
특히 올해에 꼭 광주시향과 내고 싶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10년 동안 많은 레코딩, 스튜디오와 라이브 앨범을 많이 들어오면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피아니스트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존경하는 분들의 특징은 스튜디오 녹음보다 라이브 앨범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스튜디오는 자칫하면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그런 압박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음악이 더 수많은 가능성을 잃게 되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스튜디오 레코딩은 정말 누가 치는지 모를 정도로 무난한 연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홍석원 지휘자님이 얘기하셨던 스튜디오 녹음에서 느낄 수 없는 관객과의 음악을 같이 나눈 시간이 그대로 음반으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살면서 라이브 레코딩으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다는 것이 흔히 주어지지 않는 기회인데 이번 기회에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훌륭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첫 앨범을 내게 된 게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제가 만약 혼자 녹음했다면 하지 못했을 어떤 음악적인 부분들을 더 채운 느낌이어서 저는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제 솔로 녹음이 주어진다면 사실 하고 싶은 곡은 너무 많아서 다 얘기 드리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떤 제가 하고 싶은 곡은 작곡가의 어떤 뿌리가 되는 곡들 그리고 누구나 하지 않는 살다 보면 어떤 한 연주자가 그 레퍼토리를 이상하게 몇 년 동안 유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레퍼토리를 좀 피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정말 쇼스타코비치의 페르리프 다 녹음하던가 뭐 어떤 라마니노프가 이제 내년에 라마니노프의 해인데 에튜드를 다 녹음한다던가 중요한 작품들을 녹음하고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콩쿠르를 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다니는 게 대단한 게 아니긴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음악가로서 대단한 업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정말 근본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오랫동안 고민해 봤는데 저는 예전부터 어떤 후원을 한다던가 그냥 후원이 아니라 어떤 관객의 티켓 값을 받아서 후원한다던가 저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는 만약 신이 있어서 저에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떤 그 음악을 못 듣는 사람들을 제 연주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분들에게 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육원을 간다던가 제가 직접 그분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연주를 하고 혹은 호스피스 병동 이런 곳을 제가 직접 간다던가 아무런 조건 없이 가서 연주하고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학교를 제가 직접 간다던가 사회에 나와서 절대 음악회를 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가는 것 그게 제가 말하는 대단한 업적이다. 그리고 음악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제가 손민수 선생님 밑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대단한 업적이라는 것이 어디 콩쿨 나가서 운 좋게 1등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곧 그런 것들을 할 거고 제가 원하는 대단한 업적을 이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내년에 피아노를 관둘 수도 있고 제가 임의로 관두는 건 아니고 어디 많이 다친다면 잠깐 관둘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 어딜 간다라고 만약에 지금 제가 섣불리 얘기해버리면 제가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음악을 사랑하시는 기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범프라는 작곡가는 음악을 모르시는 분들 혹은 심지어 어떤 어린 음악가들 도 모를 수 있다 생각해서 제가 사실은 몸포를 처음 들은 게 제가 정말 존경하는 피아니스트 중에 하나인 볼로도스가 몸포 앨범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음악을 가지고 음악을 내신 적이 있는데 그 음악에 제가 너무 깊게 빠져들어가서 그 곡을 꼭 연주하고 싶다 라고 느꼈던 것 같고
스크랩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스크랩빈은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작곡가지만 그 사이에 있는 정말 자잘자잘한 그런 곡들은 사실은 모를 수 있다 생각했고, 베토벤 협주곡 5번뿐만 아니라 3번도 그렇고 항상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하일리겐 슈타트로서 항상 떠오르는데, 베토벤 3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왜 그 유서가 떠오를까를 오랫동안 고민해봤는데, 사실 그건 유서 같기보다는 그 글에는 사실 어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의 글이 아니라 사실은 글에 굉장한 힘이 있고, 베토벤 그냥 자신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항상 베토벤 3번 2악장, 6번의 2악장 같은 걸 연주할 때 계속 그 유서에 써져 있던 말들이 생각나고, 음악으로 기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답은 그분들이 몰랐던 또 다른 우주를 열어드리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수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떤 위대한 수학자나 과학자가 만약 강의를 하시고 온다면 그게 저에게 또 다른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죽기 전에 경험하지 못할 것을 어떤 저처럼 부족한 그리고 좀 미숙한 사람이 가서 연주를 하면서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돈 그 이상의 가치를 매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콩쿠르에서 연주했던 곡을 연주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왜냐면 제가 콩쿠르 준비하면서 그 곡들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너무 힘들게 있어서 다시 치는 거는 이건 아니다. 아마도 올란도 기본스는 많이 연주되지 않았던 곡이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르네상스 바로 그 작곡가 중에 한 명이고, 이 음악을 정말 어릴 때 들었었는데 이 곡을 언제 연주할까 하다가 좀 의미 있는 연주를 하고 싶다 해서 올란도 기본스로 작곡을 시작하게 됐고, 사실 바흐 심포니아는
우리나라에 사는 어린 피아니스트들이라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곡이기도 한데요. 이 곡은 사실 베토벤이나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낸 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포니아에는 정말 시적인 표현들, 그 다음에 훗날 리스트가 보여줬던 엄청난 비르투오소 같은 그런 플레잉도 나오고 멜로디만 보면 그리그가 소품을 작곡했다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작품인데 이 전곡을 듣기가 저는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심포니아라는 아름다운, 그리고 사람들이 잘 연주하지 않은 보석 같은 곡을 연주하고 싶었고, 이분은 사실 제 음악 인생과 평생 함께 했었던 리스트를 고르게 됐는데요. 사실 이분은 어떤 제가 판타지라고 얘기하면 너무 진부하기 때문에 어떤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혹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 상상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표현하기에 리스트만한 작곡가가 없다고 생각했고, 제가 가장 편한 작곡가이기 때문에 고르게 되었어요. 캐나다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중에 하나인 글렌 골드가 이미 심포니아의 본질을 빼뚫고 순서를 배치한 그 아이디어를 제가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요. 1번부터 15번까지 쭉 듣는 것보다 제가 그 바꾼 순서로 연주하는 이유가 뭐냐면, 글렌 골드가 정말 연주를 많이 했을 때 그 잘츠부르크에서 그 페스티벌에서 그 순서대로 연주한 게 있는데, 그 연주는 바흐의 심포니아가 아니라 사실 바흐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가는 인생의 어떤 이야기를 담은, 마치 리스트 B 마이너 소나타 첫 음과 마지막 음을 들은 듯한 기분이 드는데, 저도 그 글렌 골드의 연주를 듣고 너무 많은 영감을 받았고, 제가 받은 그 영감을 한국 관객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좀 바뀐 순서지만 훨씬 더 매력있는 순서로 바꿔서 연주하게 됐습니다.